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요, 1969년 이후 근 50년 내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고 취업률은 높은 경제가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미국식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인물,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 출신의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9년 올 1분기 미국의 실업률은 3.6% 이하로 무려 반세기, 근 50년 동안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미국의 실업률 혹은 취업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긍정적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온 언론에서 미국의 경기 호황에 대해서 난리입니다. 문재앙이 망치고 있는 한국 상황과는 180도 전혀 다른 대조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jobs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면 큰 소리를 쳐도 될 만한 상황이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당당하게 사자후를 외쳤습니다. 미국이 넘버원이다. 우리는 위대하며 지금도 정상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로 부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미국 내에서 일자리의 급증 그리고 최저 실업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세금 처발라가지고 소모적이고 일시적인 공공 일자리, 눈속임용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며 재벌들 보고 고용을 더하라고 멱살 쥐고 흔드는 한국 정부와는 수준의 격 자체가 전혀 다른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일자리는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발생한 고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그런 강제로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하고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미국 정부는 여러분들 판만 깔아준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추구하는 대통령 한 사람 취임한 것이 이토록 큰 나비 날갯짓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스스로 자기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기 자랑을 해도 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근 50년 동안 사상 최저 실업률 달성을 한다는 것은 분명 아무 대통령이나 거둘 수 있는 성적표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조차도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한 수준의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일본 기업들은 요즘 일본 현지인 구직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일자리 구하는 청년들이 슈퍼갑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의 비참한 현실과는 180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면접자들이 기업을 골라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면접 못 간다고 회사 관계자에게 이제 구직자가 무려 문자로 통보를 보낼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인 담당자가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런 면접자들의 태도와 취업 풍경을 보고 오히려 놀랐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조차 가까운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조차 요즘 저런 일들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기 불황은요, 문재앙 정부가 이끌고 있는 한국만 유독 심하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경기 호황이라니까요.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혼자서 똥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 탓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잘못이 뭐냐고요? 바로 투표를 통해서 무능하고 어리석은 정부를 뽑아준 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현 문재앙 정부의 강력한 지지 세력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제 20대, 30대 여자들인데,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정치, 경제, 외교 뉴스란을 보시면 남녀 댓글 성비는 이렇게 이제 좀 참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86% 대 14%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90% 대 10%, 그러니까 9대 1입니다. 9대 1.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시사 파트에서는 남녀 댓글 성비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 유독 이렇게 심하게 9대 1의 비율로 나뉩니다. 거의 대부분이 9대 1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쪽 파트는. 이러면서도 죽어라 문재앙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대 30대 젊은 여성들 가운데에서는 매우 높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본인들의 삶에서만 그치지 않고 국가 전역에 걸쳐서 엄청난 피해를 남들에게까지 주기 때문에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경기 호황 뉴스들에 달린 네이버 베스트 리플들을 살펴보시면요, 상식적인 댓글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 댓글 3가지인데요. 1번 자유시장주의 대통령 덕분이다. 우리는 빨갱이 대통령 때문에 망하는 중이다. 맞는 말이죠. 2번 노무현은 혼자서 뛰어내리는데 문재인은 5천만의 멱살을 잡고 같이 뛰어내렸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3번 실업자가 넘쳐나도 미친듯이 지지하는 자랑스러운 50%의 대한민국 좌파 신도들 역시 신비롭군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50년 이래 실업률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근 10수년 이래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과 귀가 있다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 잘못된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바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발생한 피해입니다. 국민들이 그때 그 시절 얄팍한 생각으로 단순한 선택을 내렸던 결과가 이토록 잔인하고 비참하게 부메랑처럼 우리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가난구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난구제는요 오직 나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 같은 그런 아래 것들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만이 가난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경제정책들 거의 그대로 저 역시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법인세를 감면해가지고 기업들의 이익률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들이 투자를 하고 싶도록 국가에서 당근이라는 그 유인책을 던져야 된다. 각종 쓸데없는 행정 규제와 절차들을 간소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창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기업인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린다. 꿈을 쫓아서 과감하게 인생을 던지는 젊은이들이 그래야지만 늘어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간단한 경제학의 진리를 저는 수도 없이 강조를 했어요. 아울러 국민들의 과중한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손을 봐야 됩니다. 그죠?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증가를 위해서 산업전기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더 싸게 해줄 수 있다면 싸게 해주는 게 필수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수출 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아무리 우리가 제고시켜줘도 이제 문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최대한 도와줘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제조업체들,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값싸게 증진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전기를 더 싸게 인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자 없이 바로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값싼 전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시도하질 않나,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에서 계속해서 헛발질을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만 여기저기다가 적자투성이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하수구에다가 돈을 콸콸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공기업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면서 국민과 기업도 함께 저렴한 전기요금이라는 이익을 다 같이 누릴 수가 있는데,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줄여가지고 한국의 국내 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정상화시켜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조금만 소신있고 현명한 경제정책을 펼치면 모두가 최소한 지금보다는 좀 더 편안한 사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감성주의에 미쳐버린 좌파 세력들이 세상을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출산율도 낮은 것이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깊이, 아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국의 청사진, 해결책이 없는 무능한 새님들은 정치 자체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유시민 씨가 예전에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모두 돌팔이라고 했습니다. 유시민 씨가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 경제정책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전 세계에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며 뻔뻔한 이제 오리발 내밀기를 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뻔뻔한 놈이죠. 자기들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실컷 나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를 했고 그 부작용까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줬는데도 이 뻔뻔한 좌파 좀비들은 안 들려 이런 소리만 반복을 하다가 마침내 골맞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원래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돌팔이라는 둥 이런 뻔뻔하고 추잡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해결책을 모른대요. 유시민 씨 자기만 모르는 거지 뭘 모릅니까? 모르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과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허점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함량 미달의 비참한 인간, 똑똑한 고등학생만도 못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대접을 받고 권위 있는 지식인으로 대우받으면서 책을 써내면 그 책이 툭하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결국 간단한 이치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오늘날 미국, 일본과는 그토록 대조적인 이유도 결국은 국민들의 수준 차이 때문입니다. 국민의 차이가 결국 두 나라의 정부 수준의 차이를 가른 것이고 국가의 운명,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운명을 갈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